안녕하세요. 바이든 시대에 바이든 행정부 경제팀의 핵심 요직은 누가 차지했을까? 12월 3일 기사입니다. 미 바이든 경제팀 골드만삭스가 지고 블랙록이 뜬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블랙록이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브라이언 디지라고 하고 나이는 43세.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월리 아데에모라고 해서 39세. 이렇게 두 명이 사진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브라이언 디즈인데 블랙록에서 지속가능 투자팀을 이끌었습니다.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친환경이랑도 가치가 연결되는데요. 블랙록은 그동안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등의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은행 IB랑 차별을 꾀했는데 지금 위에서 봤던 사진에 있던 아데예모, 디지 합류로 그런 색채가 더 짙어졌다고 합니다. 블랙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블랙록의 CEO가 핑크죠. 핑크가 2020년 초에 투자자들에게 보낸 공개 편지에서 앞으로 블랙록에 투자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은 환경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은 환경 문제를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블랙록은 5억 달러에 달하는 5억 달러면은 하나로 5천억 원이죠. 여기에 달하는 석탄산업 관련 투자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뭐라 했냐? 부엔 우리라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수익만을 맹목적으로 쫓기보다는 공동체 가치도 의식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성, 친환경, 그러니까 돈만 벌기 위해서 속물처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공동체 가치, 우리라는 가치가 있는 그런 곳에 우리도 돈을 넣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블랙록의 선언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매출액이 2018년 기준 하나로 1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88년에 설립이 됐는데 골드만삭스는 1896년, 거의 100년 차이가 나지만은 굉장히 큰 회사로 순식간에 올라온 회사가 블랙록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짧지만 내실은 있다. 그래서 2020년 9월 기준으로 자산이 8조 달러, 8조 달러면은 하나로 8천조 원의 알짜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블랙록의 이러한 기조 속에서 지속가능 투자팀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사진에 있는 브라이언 디즈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지속가능 투자 이런 것들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AC 위원장에 지명이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이 백악관 요직을 가져갔던 공식이 깨지고 이제 블랙록이 그 자리를 꿰찼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진짜 수익 창출을 최대 목표로 삼는 인수합병, M&A, 공격적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탐욕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상이었다면은 자, 블랙록은 그 성향이 반대라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이 어떠냐? 기후변화 대책, 경제 및 성불평등 해소, 소수자 보호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랑 블랙록은 그 가치면에서 서로의 공통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NO, 블랙록은 OK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속가능, 친환경 이런 쪽에서 바이든 행정부랑 블랙록의 가치가 공통점이 많았다라는 점에서 골드만삭스는 지고 블랙록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팀 핵심 인사들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분이 이제 브라이언 디지고 NAC 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자리인지를 좀 우리가 보면요. 2019년 3월 21일에 일본도 미국의 NAC를 본뜬 국가경제회의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일단은 둘 다 경제, 여기도 경제 들어가죠. 경제 관련한 일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느냐?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이니까 대략 역사가 한 30년 이제 돼가고 있는데 요 미국 NAC는 영어로 National Economic Council입니다. 국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NSC를 창설했느냐? 일본이 중요 기술이나 데이터를 보유했는데 요게 사이버 공격 등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 기업들이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 경제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NAC를 창설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데이터들을 뽑아가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해외 투기 세력의 시세 조종이 의심되는 주가 급락 사태 이런 것들도 일본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정부 펀드가 개입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매도가 쳐들어온다는 거죠. 한국만 외국인 공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외국인 공매도가 갑자기 주가를 급락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 근거 없이 해외 투기 세력이라고 명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수급을 보니까
갑자기 외국인 수급이 공매도가 엄청나게 찍히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세 조정이 의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도 이제 정부 펀드가 들어가서 주가 하락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도 이 NAC에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외국인 공매도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NAC라는 것은 미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게 바로 브라이언 디즈가 지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아데이모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의 부장관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잖아요. 여기에 부장관으로 지명이 되었고, 자, 이 아데야모 같은 경우에는 레리 핑크, 블랙록의 CEO잖아요. 이 레리 핑크의 비서실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측근이다. 그래서 블랙록의 주요한 역할들을 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각각 NAC 그리고 재무부 부장관에 지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HLB에게 투자한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간접적으로 HLB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어쨌든 관련이 있으니까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은 간접적으로 좀 긍정적인, 그리고 바이든이 지금 캔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암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블랙록은 항암제 신약 개발 회사인 HLB에게 투자한 상태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기존에는 골드만삭스가 행정부로 오는 게 기본적인 경제팀의 그런 구성이었는데, 이번에는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뭐 트럼프 행정부 때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게리 콘전 NAC 위원장 모두 골드만삭스 출신, 그 다음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도 로버트 루비니 재무장관,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일했던 헨리 포슨 모두 다 골드만삭스 출신이었는데,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아니라 블랙록 출신이 NAC 위원장, 재무부 부장관 이렇게 지명이 되었다는 거죠. 블랙록은 환경과 공동체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랑도 가치가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의 출신들이 두 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자문인이 마이크 파일인데, 요 사람도 블랙록에서 투자연구소 수석 전략가를 각각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록에서 행정부로 간 거 외에도 행정부에 있다가 블랙록으로 간 임원들도 많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국무장관 비서실장 등 민주당의 행정부 전직 고위 인사들이 블랙록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사람들도 민주당 쪽이니까 언제든지 바이든 정부의 요직에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도 향후 리스트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에게 투자한 블랙록의 사람들이 바이든 경제팀 핵심 인사들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